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분은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박클럽 리딩에 집중을 하고 유튜브 촬영은 옆에 있는 박 팀장이 저 대신 영상 촬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말 즉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영상 촬영은 총체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제가 엄선하여 추천한 종목을 대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박 팀장님, 우리 대방들에게 혹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대방님들 반갑습니다.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약사님께서 엄선 추천한 종목과 중요한 사항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영상 촬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박난 박약사 채널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대박난 박약사 유튜브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 팀장이고요. 여러분들 화요일 목요일은 박 팀장이 박약사님께 직접 종목과 시황을 전달받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직접 박약사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직접 전달 드리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박약사님이 직접 또 일주일 동안의 어떤 시황이라든지 종목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또 브리핑하는 시간 가지니까 일정에 여러분들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다이나믹한 하루였죠. 시장이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먼저 오늘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는 거. 기준금리가 동결 2.5%로 동결됐죠. 왜냐면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환율인데, 이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를 더 막고자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사실 조금 더 유리하지만, 아무래도 경제성장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가계부채 이런 면에서 환율을 동결시켰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원화 약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한국의 어떤 펀더멘털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다, 이런 어떤 좀 긍정적 발언을 하면서 오늘 환율이 좀 하락을 하고, 그래도 좀 아직 불안한 상태예요. 1460원대니까. 그러면서 좀 지수도 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시장이 초반에 좀 올라가면서 좀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하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면서 시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이제 화두는 크게 하나죠. 로봇.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이 현대차가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레거시 일반 자동차 회사였는데, 이제는 CES 2026에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를 하면서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피지컬 AI의 대명사가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현대차가 더 이상 자동차주만 아니라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 요렇게 된다 했습니다. 자율주행도 라스베가스에서 또 이 로보택시 아이오닉 5에 이제 여러가지 라이더라든지 비전 센서를 탑재한 로봇 택시가 또 연말에 또 시작이 된다 하면서 이런 어떤 호재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현대차의 그런 로봇, 피지컬 AI에 관한 어떤 시장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후 들어서도 또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이 로봇주에 대해서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 근데 지수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어요. 지금 이 개인 투자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수가 항상 올라가는데 손해본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도 대형 반도체주, 대형 반도체주 플러스 이런 섹터별 주도주 중심으로만 가기 때문에 일반 개별주들은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을, 올라가는 종목을 잘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끌고 가야지, 뭐 여러가지 분산해가지고 들어가고 개별주 뭐 차트만 보고 들어오고 이랬다간 여러분들 좀 큰일 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이 아니라 제가 몇 번 이제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수라는 게 이 어떤 포인트별 탄력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이 발생합니다. 먼저 지금 요 과거에도 보면은 여기 1000포인트대에서도 이런 조정들이 발생을 하고, 2000포인트대에서도 굉장히 이런 조정들이 발생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3000포인트도 올라갔다가 이런 조정들이 발생했고, 4000포인트 길게 조정은 받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게 굉장히 커요. 지금 이게 저 주봉으로 보기 때문에 요 짧은 거, 요거 하나가 여러분들 막 지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럽니다. 그래서 요런 조정들을 조금 받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5000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어쨌든 간에 작년부터 올해 한 상반기에 5000을 찍지 않겠냐는 그 박약사님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런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반도체 랠리,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5000P는 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5000P를 달성했을 때 어쨌든 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올라갔다 조정받다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실 필요도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거 그냥 끌고 가는 그 종목이에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스윙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요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야지 지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요 하이닉스 두 가지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종목들 좀 여러분들이 갖고 항상 비중 보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단타 치는 종목보다는 스윙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고, 지금 대박반에서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SK 스퀘어, 뭐 DI, 코리아 서키트,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반도체 종목, 과거에 우리가 막 4000P 다 올라갈 때는 반도체 다 사도 됐는데, 이 반도체도 보면 여러분들 그 시스템 반도체주, 그 메모리 반도체주가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그런 팹리스, 설계 쪽,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뭐 그 기타 뭐 장비주, 이렇게 소부장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세죠. 메모리 반도체. 그런 고대역풍 메모리를 만들어 가지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가 좀 강세인 나라이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까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는 요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만의 그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요즘에 대세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1000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반도체주들이 계속적으로 키 맞추기 갈, 글로벌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반도체가 국내에서만 노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좀 키 맞추기 들어가면은 더 펀더멘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계속 이제 떨어지면서 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무나 주워 담으면 안 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스퀘어, 뭐 코리아 서키트, DI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주 또는 관련된 소부장주, 요런 것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조금 뜨면은 요것도 한번 언급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현재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로봇주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오늘 뭐 로봇주, 오늘 아마 뭐 여기저기 모든 증권 방송이든 어디든 로봇주에 대해서 아마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 가지 조금 로봇주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로봇이라는 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 이거 이제 더 이상 자동차주만 되는 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다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가 공개되기 전과 후가 달라요. 예,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역시 2,000조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테슬라도 자동차 회사인데 같은 자동차 회사인데 현대차는 현대 기아 뭐 현대 모비스 다 합쳐봤자 시가총액이 200조도 안 돼요. 근데 테슬라 2,000조 넘는 이유가 그런 어떤 과학 기술력이 탑재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예 테슬라 뭐 옵티머스라든지 또는 뭐 우주항공 스페이스X 같은 이런 기술력이 탑재가 됐으니까 시작된 거냐. 그리고 자율주행 우리나라 FSD가 시작되니까 현대 막 놀래가지고 막 지금 막 자율주행이나 뭐다 막 공개하고 뭐 여러가지 기술 평가한다 하고 막 이제야 발등 불 떨어지잖아요. 근데 당장 이번 연도부터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리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 이 로봇이 한 4천만원대 판매가 된다 상용화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4천이 아니라 솔직히 한 1억 정도에만 판매가 돼도 아마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가정부 한 명만 써도 연봉이 얼마인데 이 사람의 그 24시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4천만원에만 판매를 하면 뭐 대박이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원엑스 테크놀리지라고 이게 이제 네오라는 로봇 있어요. 요게 예, 키 한 168cm 정도 되나? 그래가지고 빨래도 개고 설거지도 하는 기업입니다. 그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해가지고 구독제로 월 75만원 요거 상용화를 한대요. 이게 상용화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주말 부부고 둘 다 이제 맞벌이 부부고 이러는데 월 75만원의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다. 그것도 24시간 일하는 가정부 고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안 할 거예요. 저는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 시장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지금 발등 불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그나마 뭐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도 뭐 발표하고 이러는데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현대차에서 아틀라스 발표하고 나서 이 대한민국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좀 달라졌다 평가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로봇주들이 대기업들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현대차 로봇주 이런 종목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LG에서도 투자를 하는 게 있어요. LG에서는 엔젤 로보틱스 요거 LG전자의 초기 투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런데 이제 고가 뚫는지 이런 거 지켜보면서 버티는지 5일선 버티는지 한번 봐야 되죠. 거래량도 뚫고 최근 들어서 요게 쭉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주로 곽강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양상 보이니까 요런 거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로보스타 요거 LG가 대주주로 갖고 있죠. 요 분석 보시면은 지분 분석을 한번 조금 볼게요. 지분 분석 보시면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LG전자예요. LG전자. 그러니까 LG가 대놓고 투자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흐름은 조금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뭐 대장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무벡스 요거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최대 주주입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있고 또 현대홀딩스가 있어요. 조금 이제 가족 회사긴 한데 어쨌든 회사 자체는 달라요. 근데 요것도 현대에서 아까 이제 LG, 현대차 예, 이렇게 좀 지금 로봇을 하나씩 이제 인수를 해서 갖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디에요? 삼성. 예, 요 삼성이에요.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보면 대주주 삼성전자. 예, 요거 삼성이 갖고 있고 또 지분 투자란 건 아니지만 SPG라든지 뭐 유진 로봇 예, 요런 종목들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진 로봇도 최근 들어서 여기 흐지부지 하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요 고점 뚫어버렸죠. 여기 요런 거 조금 한번 관심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일선 타고 올라가는지. 그래서 유진 로봇도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 최근 상장 로봇주들이 있어요. 나우로보틱스. 요 상장 얼마 안 됐거든요. 올해 안 됐거든요. 요거. 근데 요런 종목 보면은 여기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뻥 올라가 버렸다가 로봇 그때 한참 이제 핫이슈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빠지고 오르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신고점 거의 한 33,000원 라인 가려고 지금 안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점 베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 최근에 상장했어요. 어제 MBR 무죠. 요게 이제
스펙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합병을 통해 가지고 상장했습니다. 뭐 공모 받아 갖고 상장한 건 아니고. 근데 요 종목도 요게 만약에 이게 조금 버티면서 올라가 주면은 좀 볼만한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빠져버린다. 예, 저가로 빠져버리면은 요거는 조금 관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상장해서 힘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요런 종목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슈림 로봇, 강해요, 이것도. 근데 이 슈림 로봇도 요 대기업에서 아직까지는 건들지 않았는데, 이게 뭐 SK에서 인수설이 있어요. 인수설이 좀 돌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니고 좀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근데 만약에 SK에서 인수한다, 뭐 이거는 뭐 끝장나는 거죠. 근데 오늘 굉장히 큰 급등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 보면은 지금 요 5분봉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고점자리 버텨요. 요런데 예,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이렇게 고점자리 베끼면서 가잖아요. 여기 고점자리 베끼면서 다시 한번 가고 살짝 주용받고 가고.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요 SK 인수설은 조금 카더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로봇주 하면은 LG, 요 현대, 요 삼성, 주로 막 요 라인들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관심 안 가진 기업들이 있어요. 대기업인데. 첫 번째가 뭐다? 두산. 예, 사람의 미래다, 두산. 근데 지금 로봇을 여기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포스코. 여기도 대기업이고, 여기 산업 현장에서 로봇, 물류 시스템, 자동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업들인데, 의외로 우리가 최근에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 예, 고점 베낄라 그러죠. 예, 요거 관심 한번 가지시길 바래요. 그리고 포스코 DX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고점 베껴버리죠. 여기도 지금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요런 거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고점 뚫어버려서 신고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냐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근데 잘만 잡으면은 대박 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여러분들 코리아 서킷 할 거예요. 코리아 서킷. 요것도 계속 이게 보셔야 되는 그 반도체 기업인데, 이 코리아 서킷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 베껴버리잖아요. 고점. 예. 이게 고점 뚫어버리잖아요. 고점 뚫어버리고 요 부분에서 어때요?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항공 나와버리죠. 그리고 나서 위에 버텨버리죠. 요 위에 5일선 버텨버리고,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빠지지 않고 5일선 버텨버리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뚜루룩 올라가버리고. 성문전자도 돼요. 성문전자. 예, 성문전자. 요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요것도 요 자리. 이게 지금 저 12월 30일인데 신고가 뚫죠. 여기 거래량 없이 빠지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신고가 뚫어버리지. 장대항공 나오면서. 근데 이런데 무조건 사야 되냐? 무조건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도 봐요. 위로, 시가 위로 뜨면서 조정을 5일선 타고 요 5일선 라인. 그러면서 양봉으로 버텨버리잖아요. 여기서 음봉 나오면서 5일선 위에서 버텨버리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DX. 예. 요런 종목들 이렇게 뚫어버리고, 아까처럼 여기 조정 만약에 요거 조정 안 받고 요 살짝 버티면서 올라가면은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무조건 이렇게 터지면 올라가냐? 아니에요. 자, 조선선제라는 기업인데 요 종목 보세요. 요 종목. 여기. 자, 여기. 예, 여기 지금 9월 9일 이 자리. 예, 고점 뚫어버렸죠. 고점 뚫으면서 장대항공 터졌죠. 여기 이 자리.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점 뚫고 신고가 나오면서 거래량 타지고 장대항공 나왔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네 하는데, 봐요. 여기 밑으로 빠져버리죠. 여기 밑으로 빠져버리죠. 근데 여기까진 볼만해. 5일선 위에니까. 근데 다시 양봉으로 밑으로 음봉으로 빠져버리죠. 위에 막 꼬리 달고 빠져버리잖아요. 시가 아래로.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무조건 여러분들 코리아 서킷이나 아까 성문전자처럼 여기를 살짝 버텨야 돼요. 살짝 버티고 나서 이렇게 가야지, 십자 도지나 이런 게 다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음봉 나오면서 위에서 밀어버리면 요거 빠지는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DX도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로봇주들 대기업별로 그 종목들 인수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박클럽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고 진행을 했냐,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한화 시스템.
이거 저번 시간에도 추천주죠. 예, 저번 시간에도 유튜브에서 한화 시스템, 뭐 한화 오션 요런 종목들 우리가 한화 그룹주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번 시간에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수익을 나셨을 거라 봅니다. 방산주 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가죠, 방산주가. 요것도 이제 1월 13일날, 오늘 15일인데 요 13일날 요 뚫을 때 요 방산 조선주들은 이 트럼프한테 프리패스예요. 트럼프가 모든 산업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한테, 미국한테 유리하게끔 만드는데 방산 조선만큼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국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터지면서 대한민국 방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왜냐면은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싸고 금방 만들거든. 예, 요 세 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방산주들이 굉장히 어떤 큰 글로벌 어떤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고점 뚫어버리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고점 뚫어버리고 어때요, 여기? 버티죠, 여기. 5일선 살짝 요 버티잖아요. 위로 버티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버티잖아요, 살짝. 그리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요거 13일날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14일날 이렇게 좀 고점에서 매도를 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요것도 이제 원전주입니다. 원전주로 이제 매수했는데 원전주는 조금 아직까지 섹터 재료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 있기 때문에 요것도 저번에 한번 우리가 분할 매도로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14일날 다시 한번 이제 요 나머지 잔량분 전부 매도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 짧게 요거 한 4% 5%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요것도 보세요. 고점 뚫고 거래량 터졌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밑으로 음봉 나오면서 빠져버렸어. 5일선 밑으로 탈락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관망 보시면 안 돼. 근데 양봉으로 버텨버리죠. 살짝 버티고 어떻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재료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대기업주인데도 시가총액이 높은데도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 흐름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관점. 무조건 거래량 터지고 신고가에다가 장대양봉 장대양봉 나오면은 이거는 봐야 된다? 무조건 아니에요. 일단 관심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대 로템 마찬가지로 요것도 방상주여가지고 굉장히 그 재료는 좋아요. 근데 요 종목도 조금 흐름이 약했습니다. 예, 요거 나머지는 다 고가 뚫는데 요거는 좀 못 뚫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짧게 우리가 9일날 우리가 매수를 했던 거를 조금 요 타고 5일선 타고 올라갈 때 요 부분 어제 짧게 요것도 약수익 매도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슈림 로봇, 예, 이거 오늘 잡았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로봇이 아침에 그 프로그램 매수세, 요 프로그램 매수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이 들어와야지 그 섹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그리고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은 수십 개 수백 개 종목을 컴퓨터로 그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자본력이 있는 기관 외국인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그래서 요 바스켓 매매가 돈이 들어오는 게 요것만큼 아주 정확한 게 없어요.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아주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 매수세 오늘 로봇 들어온 거 들어오고, 여기 십자 도지 전날 버티고 위에 5일선 위에서 시작하잖아요. 요거 잡아가지고 우리가 또 고점에서 매도해서 수익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슈림 로봇 같은 종목을 잡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박클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20% 이상 갈만한 종목을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오늘은 로봇, 어저께는 방산, 매번 바뀌어요. 이 프로그램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바스켓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시장 가면은 고기도 담고 야채도 담고 생선도 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종목별 섹터별 요 비중이 매번 달라요. 요걸 바로 리밸런싱 작업이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기관,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이런 데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요 리밸런싱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로봇에 대한 종목이 커지냐, 또는 요 비중에 담는 게 반도체가 맞냐, 요런 것들을 아침에 분석을 합니다. 그럼 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요. 예, 이때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박약사님이 직접 30년 경력으로 이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크를 하고 좀
문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로봇, 그래서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대형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로봇주들 언급드린 종목들, 그리고 방산주도 하나그룹주들 일부 좀 우리가 시장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좀 뭐 어떤 종목들도 박약사님이 개별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먼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도 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종목 또 말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 하는데, 종목이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 계속 갑니다. 예, 종목은 계속 좋아요. 일단은 지금 로봇주들의 대장이 누구예요? 뭐 휴림 로봇이다 뭐다 이랬는데, 그런 대장 말고 사실 이 로봇 생태계에서 대장이라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현대차잖아요. 현대차. 예, 현대차잖아요. 아틀라스 공개 전과 후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차인데, 현대차 관련 그룹주라 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조금 약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 봐세요. 현대차는 강하게 올라가죠.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현대오토에버는 악재도 없는데 좀 약해요. 좀 숨고르기가 들어가는 시점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다른 종목 강한데 약한 종목은 대부분 약세로 빠질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반면에 연관성이 아주 깊은데 한 종목이 살짝 빠지는 게 아니라 조정받는다, 그 다음날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룹주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그룹주, 현대차 그룹주 해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아직까지 5일선에서 버텨요. 근데 요런 거 이제 11선 라인까지 버틸만 하기 때문에 요 부분 여기 한 42만원 3만원 요 라인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5일선 타고 가는지 요거 조금 지켜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주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좀 보면 되겠고, 박약사님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DX인 종목입니다. 예, 왜 이 종목을 집었냐면은, 아까 뭐 휴림 로봇이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삼성 그룹주가 있고, 또 LG 그룹주가 있고, 막 되게 많잖아요. 현대차 그룹주가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지금 두산이랑 포스코, 특히 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그 글로벌 이제 3대 기업이에요. 예, 글로벌 3대 산업용 로봇 기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로봇도 산업용 로봇 기업이 있고 피지컬 AI 기업이 있는데, 요 산업용 로봇 기업의 빅3 중에 하나가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라는 일본의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와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과 협력을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포스코도 지금까지 로봇에서 살짝 소외받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포스코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단 철강 맞죠? 철강 플러스 뭐야? 끼껴태야지 2차전지. 요 정도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포스코도 이제는 로봇에다가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 이거에 본격적으로 로봇 3대 기업과 협력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포스코 자본력으로 시작되면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가 너무나 강하다.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 유일한 그런 굉장히 아직까지 시작 안 한 대기업주이고, 그리고 로봇주는 전부 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R&D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적자 기업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흑자 기업인데 그냥 흑자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흑자입니다. 막 매출이 조 단위가 나와요. 성장성도 좋고. 그래서 요게 이제 대규모 자본력으로 산업력에 투자가 되는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넓게 보면 2차전지와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 요거 오늘 거래량 터지고, 장대 항공 나오죠. 요 부분, 요 패턴, 여기 뚫는 거, 요거 개인이 뚫었어요, 여러분들. 예, 시가총액 4조 5천억짜리인데 이거 개인이 뚫었습니까? 오늘 상한가 밀어버렸네요. 상한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내일 봤을 때 상한가가 됐는데, 시가 흐름이나 종가가 약하다. 그러면 일단은 쳐다보면 안 돼요. 특히 요 5일선 라인 요렇게 아마 그어지는데, 요 라인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만약에 요 라인 밑으로 쭉 빠져버리면 일단 쳐다보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요 조선선제,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어쨌든 간에 앞으로 올라가는지 여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박약사님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약사님 세 번째 종목, 박약사님 관심 있는 종목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제형솔루텍도 그동안에는 요게 원래는 이제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로봇주에도 편입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카메라 모듈이다 보니까 원래는 삼성 스마트폰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자율주행, 로봇, 반도체 요쪽에다가 전부 수혜를 받고요. 심지어 이 종목은 남북 경협주이기도 해요. 재밌게.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개성공단에 그 1만 평 부지에 반도체 클린룸 공장이 진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번 현 정부가 이제 북한과의 좀 그런 북한과의 좀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경협주도 한번 엮이면 크게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로봇 관련주가 같이 엮였다.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다. 왜냐면 로봇 자율주행 뭐예요? 눈 달렸잖아요. 눈. 요 카메라가 핵심이잖아요. 또 이걸로 보고 AI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반도체 관련주도 여러 가지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일단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외국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요 종목 신고가 계속 뚫고 가요. 계속 뚫고 갑니다. 예,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험하다? 이제 이거 편견 버려야 돼요. 과거 심텍도 그랬고 코리아 서키트도 좋고 박약사님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더 오버슈팅 되고 올라가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조금 조정받고 이럴 수는 있어요. 예, 워낙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아직도 거래량 많이 터지고 살아 있습니다. 예, 30분 봉으로 봐도 여기 보시면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요거 보시면은 요 고점 뚫어버리죠. 여기 고점 뚫어버리고 밑으로 안 빠지고 여기 버티잖아요. 그죠? 안 빠지고 여기 버텨.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고점 뚫어버리고 안 빠지고 버텨요. 예, 계속 조정 받다가도 고점 뚫어버리고 안 빠지고 버텨요. 요런 데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요 라인, 여기 5,000원 라인 위에서 계속적으로 요 버티면서 가면은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약사님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올라가는 종목만 지금은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박약사님 매매를 좀 추종을 해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 이상 갈 종목들을 잡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일도 진행을 합니다. 예, 오늘 뭐 휴림 로봇 잡았고 저번에 어저께는 환화 시스템, 그러니까 대세주들은 매일 바뀌어요. 매일 바뀌어요. 요런 거를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잡기 때문에 내일도 이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박약사님이 직접 진행을 하시니까 좀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또 성투하시고 토요일날 약사님이 또 영상 전반적으로 싹 한번 정리해서 올리니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또 영상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내일 금요일인데 좀 시장 훈풍에 편승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